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한국 해군 림팩에 역대 최대 보낸다. 인도태평양 국가 26개국 참가 대중 억지력 확인. 북한 불장난 매달리는 삽살개로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신 분은 알람까지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 달 말에 열리는 세계 최대 연합 해군 훈련인 환태평양 연합 군사훈련, 줄여서 림팩에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쿼드 4개국이 모두 참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 제3함대가 주도하고 있는 올해 훈련에는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분쟁 중인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도 동참을 하고 지금 베트남은 이번에 초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전력으로 참가한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 해군은 이 훈련이 강대국 메이저 파워스의 공격을 제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림팩에서는 실제 대중견제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이전에 림팩과 같은 경우는 중국도 한 2번 정도 참가를 했었지만 지금 대만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림팩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이 림팩에 참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IPEF 출범 이후 남중국해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펼쳐지는 합동해상훈련이라는 것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은 2014년 처음 림팩에 참가하여 2016년도에도 참가를 했지만 2018년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 항의의 뜻으로 림팩 초청을 미국이 취소를 했습니다. 이번 림팩에도 대만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죠. 미 해군이 밝힌 올해 림팩의 참가국은 미국의 전 세계 우방국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와 쿼드 외에 독일과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페루 등 중남미 국가, 이스라엘 등도 이번 림팩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인 아시아 10개국 중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6개국이 참여하고 그 외에 스리랑카, 통가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금 IPEF에 참여한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만 빠진 상황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린데 지금 남중국해 스프래들리 군도 영유권 분쟁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특히 남중국해에 속해 있는 데죠. 지금 중국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데인데 이번에 림팩의 가장 큰 의의는 중국의 태평양 영역 확장을 막는다라는 게 가장 큰 의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한국 해군 역대 최대 규모로 림팩 참가, 인도태평양 국가 26개국 참가, 대중 억지력 확인입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다국적 환태평양 훈련, 림팩에 한국 등 주요 동맹국 외에도 인도, 일본, 호주 등 쿼드 회원국, 남중국해 주변 5개국 등 26개국이 참가를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림팩은 공산주의 대국인 중국을 향한 거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특별히 림팩과 같은 경우는 해군 훈련이에요. 해군 훈련이기 때문에 남태평양이나 아니면 인도양을 중심으로 한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의의가 가장 크죠. 1971년 시작이 돼서 올해 28번째인 림팩 훈련은 이달 29일부터 8월 4일까지 하와이 호놀룰루 근해와 남북 캘리포니아 인근에서 진행이 됩니다. 주최국인 미국을 포함해서 호주, 일본, 캐나다 등 26개국에서 함정 38척, 잠수함 4척, 항공기 170대, 그리고 9개국의 지상부대를 포함한 장병 25,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라는 것이죠. 미 해군 제3함대는 림팩 관련 성명에서 림팩 2022는 대국이 모든 영역에서 벌이는 공격, 그리고 충돌급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상호 접근성, 근성, 민첩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죠. 성명에서는 또 림팩 기간 능력과 적성이 뛰어난 파트너들이 함께 훈련하여 집단의 힘을 발휘하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 인도 태평양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인도 태평양을 견제할 목적으로 이번 림팩 훈련이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특히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이라는 표현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때 주로 쓰이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번 림팩 훈련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한 부분인데요. 즉 말해서 중국을 우리는 대놓고 견제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쿼드 회원국 참가와 IPEF에 참가한 아세안 국가 6개국도 참가한다는 내용인데요. 중국은 남중국해 군도를 군사하는 등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반대하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3개국도 이번 림팩 훈련에 참가를 합니다. 남중국해 인근에서 중국과 해상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도 훈련에 참가할 예정이죠.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과 굉장히 친밀해져 가고 있는 상황. 특별히 지하 자원에 대해서 중국에 이제는 뺏기지 않겠다. 특히 리튬에 대해서는 뺏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수출 금지를 시키고, 또한 중국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지금 파묘 수출 금지, 그리고 여러 가지 수출 금지가 지금 자국에 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계획대로 지금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쿼드 회원국인 미국, 인도, 일본, 호주도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침투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쿼드에 대해서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의 나토라고 비판한 바가 있죠. 자, 그리고 한국 측면으로 한번 볼게요. 한국도 이번에 림팩에 사상 최대 규모의 함대를 파견한다라고 말이 나왔는데요. 한국은 올해 림팩에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를 합니다. 참가 전력은 마라도함, 세종대왕함, 그리고 신도울석함 외에도 구축함인 문무대왕함, 그리고 P3C 해상초계기 1대, 링스 해상작전 헬기 2대, 그리고 한국형 상륙 돌격형 잠수함이 9대를 이번에 참가를 시키죠. 또 해병대 상륙군 1개 중대, 특수전천단 4개 팀, 해군 59기동 건설전대 등 장병만 1000명을 보냅니다. 특별히 이번에 마라도함, 신돌석함, KAAV, 그리고 상륙 돌격형 장갑차, 그리고 기동 건설 전대의 림팩 참가는 이번에 처음이라고 알려지고 있죠. 신돌석함과 같은 경우는 지난달 12일 사전 출항을 했고, 마라도함은 지난달 31일 제주 해군기지를 떠나 훈련 장소인 하와이로 향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방위성도 해상자위대 함선 4척을 림팩에 파견을 했으며 10월 28일부터 4개월간 함정 3척과 잠수함 1척, 그리고 항공기 3대를 인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기도 했죠. 이 밖에도 림팩에는 칠레, 콜롬비아, 덴마크, 에콰도르,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페루, 스리랑카, 태국, 톤가, 영국 등이 참가를 해서 세계 전역에서 지금 이 림팩에 참가하기 위해서 온다라고 하고,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스리랑카와 톤가가 이번 림팩에 참가하는 것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특히 톤가와 같은 경우는 그 태평양 섬에 있는 지금 FTA를 맺어서 지금 IPEF를 대항하는 증명에서 이러한 것을 하려고 했는데, 톤가도 참가하고 피지도 지금 IPEF에 참가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힘이 빠진 중국의 상황을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한 중국에 대한 억지력도 증명이 됐는데요. 칼 슈스터 전 미국 태평양사령부 연합정보센터 작전부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림팩은 군사적인 의미 외에도 미국의 외교적 글로벌 영향력을 보여준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세계 전역에서 이 림팩에 참가하기 위해서 지금 모여들고 있기 때문이죠. 슈트턴은 이번 림팩은 미국의 글로벌 해상 파트너십의 힘과 범위를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이는 미국의 영향력과 전략적 지위, 특히 해군의 지위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생각하는 잠재적 침략자의
매우 중대하고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지금 미국 해군의 지위가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잠재적 침략자 누굴까요? 차이나, 중국이라는 거죠. 차이나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림팩에 참가한 국가들을 보면 세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지금 중국과 가깝다고 생각을 했었던 이러한 지역에서도 다 림팩에 참가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슈투터 전 작전부장은 림팩 참가국의 규모는 미국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대하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남태평양의 섬나라 통과가 림팩에 참가하기로 한 점도 언급을 했죠. 중국은 남태평양의 작은 국가들을 상대로 침투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통과의 경우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중이죠. 자, 지금 보시면 남태평양의 미중 협력 국가 현황이라고 보면서 지금 10개의 나라들, 지금 동티모르, 파푸아뉴기니, 미크로네시아, 솔로몬 제도, 키리바시, 피지, 사모아, 나우에, 바누아투, 퉁가, 쿡제도, 지금 11개국과 지금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중국 경찰의 현지 상주를 시키고 중국의 문화와 이념을 전파하면서 공자학원을 설치, 그리고 남태평양 시장 천연자원 접근권 확보, 특히 FTA를 통해서 지금 이곳 나라들과 협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야기는 계속 해볼게요. 중국은 남태평양 섬나라인 통가와 방제, 농업, 보건 등에서의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협력을 체결을 한 것입니다. 1일날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남태평양 도서국을 순방 중인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날 5번째 방문국인 통가에서 이 같은 협정에 서명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왕 부장은 국왕인 투포 6세를 예방한 자리에서 지난 1월 대규모 해저 화산 분출로 큰 피해를 본 통가의 피해 복구와 부흥을 가속하기 위한 지원을 약속한다 라고 했고요. 투포 6세는 도서국들과 중국 간 협력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 논평하지만 주권국가는 외국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선택권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과 같은 경우는 이번 림팩에도 참가를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더 기피하고 있어서 외줄타기 지금 노선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어서 중국의 의의는 항상 말보다는 실제 행동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통가는 하나의 중국의 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양국 관계의 발전의 초석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눈여겨볼 나라가 있는데 디폴트를 선언한 스리랑카가 이번에 림픽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1948년 인도에서 독립 이후 1대1로의 함정에 빠져 최악의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스리랑카가 이번 림픽에 참가한다라는 것이죠. 중국에 진 110억 달러 중 약 35억 달러가 1대1로 프로젝트로 인한 금액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 이미 중국의 국토도 빼앗기고 있습니다. 한반토타 항구 운영권과 인근 토지인 60제곱킬로미터 사용권을 중국 개발업체에 99년간 내주고 빚을 탕감받은 상황이죠. 또한 이번에 좀 기분 나쁜 소식이 있는데 북한이 한국군 림팩 참가에 대해서 불장난에 매달리는 삽살개로 표현했다라는 내용도 있어서 이것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한국이 올해 림팩에 역대 최대로 해군 병력 파견에 대해서 북한 선전 매체들은 미국의 특등 충견, 핫바지, 삽살개라고 하면서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죠. 북한 대외 선전 매체인 메아리는 한국군의 림팩 참가를 비롯해서 유사시 미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논의 등에 대해서 거론을 하면서 동족 대결에 환장한 역적 무리들의 발악적 몸부림, 상전의 올가미에 목맨 식민지 주구에 가련한 추태라고 맹비난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외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림팩 참가에 대해서 남중국 호정광들의 군사적 망동은 화약을 등에 지고 불장난질하는 것이라고 맹비난을 하고 있죠. 또한 통일의 메아리도 우리나라를 미국의 핫바지, 전쟁 사완자들이라고 비난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국이 림팩에 참가를 합니다. 역대 최대로 참가를 하는데 해군에 이것을 통해서 중국의 억지력, 특별히 이번에 참가한 국가가 어마어마하고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이번에 참가를 하면서 이번에 미국으로 중심으로 하는 군사적 강대력이 얼마나 큰 건지, 특별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미국의 영향력 안에 더욱더 끼어들려 가려고 하고 있는 유럽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다시 미국이 경찰 국가로 다시 서고 있다 라고 보면서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 이번 림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결과를 보고 분석 결과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과 또 다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